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란 제가 이제 무료 강의 때 잠깐 설명이 드렸는데요. 기업 가치, 시총, 갭을 활용한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다. 근데 시총이 여기다. 그럼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 차이.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근데 만약에 시총이 이 기업 가치보다 훨씬 상회한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많이 상회한다. 시총이. 갭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매도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 어떻게 하죠? 홀딩하는 거잖아요. 종목마다 다 다른데 홀딩할 사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종목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치 투자는 뭐냐?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의 갭을 활용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겪어야 할 것들이 뭔가, 가치 투자 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당연히 뭐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기업 가치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가치 투자가 추구해야 할 투자처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버핏은 어떻게 하죠? 매수할 종목을 미리 리스트를 뽑아서 작성해놔요. 이렇게. 저희들도 앞으로 매수할 종목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투자할 투자처는 정해져 있다. 그럼 가치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시기에 있냐?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뭐라 했죠? 가치 투자는 저가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저가 시기가 있죠. 언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락장이에요. 투자 시기는 폭락장. 물론 모든 그 종목이라든지 첫 매수를 폭락장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사두고 알아는 작업을 계속 한 다음에 폭락하잖아요. 주가 이렇게. 그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되면 적합한 투자 시기는 폭락장이에요. 이때 많이 매수해야죠. 많이 매수해요. 왜? 이거는 잘 안 오거든요.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살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다 숙명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데 뭐일까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기다림? 기업 가치가 상승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기다림인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나는 항상 소수예요. 소수이긴 한데 이분들은 항상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그리고 대가들, 저희들 아는 주식사 대가들, 오런 버핏, 피터 린치, 앙드로 코탈니, 세스 클라만 엉망장자거든요. 다 가치 투자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누굴 보아요?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 아니요. 이분들은 월급장이잖아요. 이런 분들 보셔야 돼요. 가치 투자 대가들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유리한 점이 뭐냐? 가치 투자는 뭐죠?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예요. 기업 가치는 없어져요? 단기간에?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하지 않은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예를 들어서 1년에 만약에 30% 상승 종목 산다. 30% 상승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아프리카 TV. 제가 작년에 이걸 최근에 많이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작년에 1100%까지 수익낸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많이 매도 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ROE 30짜리 종목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저가에 샀어요. 저가에. 그럼 어떻게 하죠? 홀딩 하는 겁니다. 홀딩하면 1년 동안 기업 가치가 몇 프로 증가할까요? 30% 증가해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래서 편한 투자되죠. 그래서 나는 가치 투자자인가 아니면 차트 매매인가 고민해 보세요. 선택하셔야 되겠죠. 저와 함께 가치 투자 뭔가를 아시면 가치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가치 투자가 뭔가를 몰라요. 무엇이죠? 가치 투자가? 몰라요. 그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가치 투자 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종목 성별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임, 홀딩할 사유 다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당연히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투자가 탈수 있는 이들. 이게 무슨 의미죠?
같이 투자한대요. 같이 투자한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 매매를 해요. 기본적 분석을 한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해요. 차트 매매를 해요. 왜 이럴까요? 같이 투자가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니면 기다림이 싫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많죠. 일반적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좀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 분들은 뭘 해요? 차트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책을 선별할 때 기준이 있어요. 선별 기준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책의 내용 중 차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덮습니다, 제가. 왜? 차트 이야기는 하수게임이에요, 하수게임. 차트 누가 신경 쓸까요? 돈 많은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이걸. 자기 자신이 차트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차트 이야기 하는 책 안 삽니다, 아예. 그러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탈 수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차트를 이야기한다. 근데 실제로 기본적 분석을 한대요. 근데 안 해요.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걸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가들 책 보시면 차트 이야기 있을까요? 한 줄도 없어요. 물론 워런 버핏도 젊은 날에 차트를 했어요. 2년 정도.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전 투자자잖아요. 제가 원래 강사가 주 직업은 아니고 실전 투자자거든요. HTS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이용하거든요. 이동 평균선. 저희 HTS 화면에 있을까요? 없어요. 복만 있어요. 이렇게 가격은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트 얘기한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치투자한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가치와 시총을 이용하고 가치투자 결과일 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치투자 뭐라고요? 소심하니까. 그래서 알아야 할 것도 필요하고 투자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투자 시기도 고민하셔야 되고 숙명도 감안하셔야 되고 유리한 점을 생각하셔야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투자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게 중요하고요. 다음 화면은요. 14번 주식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많은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이제 평생 할 게 뭔가 고민했어요. 평생 저도 이제 주식 좀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평생 할 직업을 갖고 싶은 것도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평생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주식사가 평생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식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필요할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레벨업 돼요. 근데 생각만 한다. 그럼 안 되죠. 생각만 안 되고요. 책도 보시고 제가 지금 한 강의도 보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 특히 의미 있는 종목 그래서 신유타를 먼저 봐야 돼요. 신유타라는 것은 보통 10배 날라온 종목을 신유타라는데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물론 기관들 국내 기관 투자들은 우리 국내 투자를 조금 도외시하고 국외 투자, 특히 미국 회사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갈 종목 타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뭐라 했죠? 전종을 봤다 했죠. 이렇게 올라온 종목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신유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희 연투자 수익률 목표가 몇 프로죠? 20% 30%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 돼요. 근데 신유타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제 매수한 종목 중에 전부 신유타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0종목 산다. 하지만 한두 종목은 큰 투자 수익률을 거둬서 평균 수익률이 20, 30%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를 가장 고민하시고요. 제가 설명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식투자 습관 중요성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 있어요. 형, 뭐 저한테 선생님,
지금은 돈이 적으니까 가치수사 안 하고 차트 매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클 때, 많아졌을 때 그 다음에 가치수사 한대요. 즉 뭐냐, 가치수사가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가치수사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겪기 싫으니까 당장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차트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1억이 됐어요.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10억. 이제 제가 가끔가다 제 지인을 좀 팔아먹는데요. 제 지인 같은 경우 보통 30억까지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이유를 들자면 돈이 적을 때 차트 매매를 주로 했어요. 차트 매매. 근데 운이 좋아서 30억까지 갔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 감안 안 했을 거예요. 차트 매매는 기업 가치 감안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적을 때는 손실이 크더라도 그냥 뭐 손절치고 이랬어요. 근데 차트 매매는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 매매를 뭐 저도 2011년도 차트 공부를 한 1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뭔가를 좀 알죠. 그래서 이제 제 지인 아는 동생인데 30억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된 이유가 이 습관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매매를 했냐면은 주가가 보통 밑바닥에 사야 되거든요. 저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갈 때 여기 산 거예요. 계속 올라갔죠. 좋았죠. 갑자기 급락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손절을 했겠어요? 몇천만 원이다. 손절할 수 있습니다. 30억이에요. 손절 못 합니다. 몇 억 마이너스예요. 손절 못 해요. 계속 떨어졌죠. 거기다 신용도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은 금액일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당연히 저는 뭐죠? 가치투자를 하니까 가치투자를 하라 하겠죠. 근데 이 가치투자는 제가 권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투자 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는 누굴 본다? 누굴 봐야 되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뭐 한다고요? 가치투자해요. 그 때문에 정급일 때부터 투자 습관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 습관, 사람은 습관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정급일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습관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번 주식 투자 인내, 안전마진, 할인, 제가 등급표를 했잖아요. 똑같다. 이 안전마진이 가치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해요. 안전마진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 가격이에요. 적절 가격. 적절 가격이 만약에 1만 원이다. 그럼 어떤 종목이 1만 원 왔어요. 그럼 이때 사요. 이건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만 원인데 뭐 7천 원, 6천 원, 5천 원 적절 가격 아래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7천 원 산다. 그러면 3천 원 차익이 있죠. 이걸 안전마진을 확보했다. 3천 원은 안전마진을 확보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 1만 원대 있었고 7천 원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떨어질 걸. 그래서 주식투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결국 안전마진을 확보한 수단이고 안전마진을 확보해야지 할인한 가격에 사는 거예요. 만 원 사는 건 어떤 가격? 적정 가격. 7천 원 사면 안전마진을 확보됐고요. 6천 원 사면 어떻게? 더 확보되는 거죠. 또 5천 원 사면 더 확보되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는 언제 가능하죠? 폭락장. 가치 투자는 가장 좋은 매수 시기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폭락장이에요. 왜요? 주가가 저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0년도 3월 19일 기억이 납니다. 이때 1000종목 이상이 신저가를 때렸어요. 이때 신저가는 상장후 신저가도 있었고요. 10년 신저가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이 널렸었어요. 그때는 어떤 걸 형성하죠? 주가가 저가했어요. 그래서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됐고요. 할인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적정한 가격 샀으면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가 또 떨어지면 매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가치 투자 하신 분들은 최소한 20, 30% 20,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때 사더라도 나머지 이 주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나중에 그래프 주식 투자에 필요한 그래프가 3가지 정도 있어요. 3가지 정도. 그중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적정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종목마다 매수 가격을 다 적으셔야 돼요.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떨어져요. 그럼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과 이 주가 떨어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매수 끝내죠? 이 가격을 넘을 때 이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만 계속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매수하려면 조건이 뭐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종목이어야 돼요. 잘 모른다. 근데 주가 떨어져요. 매수 못합니다. 잘 아는 종목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현금이 얼마 있는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다 알 거잖아요. 그래 다 알 거니까 이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종목에 한정해서 매수하는 게 뭐죠? 가치 투자. 제가 뭐라 했죠? 버핏은 평상시에 종목 리스트를 아예 뽑아놔요. 뽑아놓은 다음에 계속 알아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할 때 막 주워 잡는 거죠. 이렇게. 버핏은 몇 개월도 사고 몇 년도 사요. 물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0, 30번. 20, 30번 정도는 나눠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매수하는데 한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사는 거예요. 어떨 때부터? 이때 살 수 있는데 이때 더 사는 거죠. 쭉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는 매수를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자자 인내는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고 안전망을 확보할수록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요 안 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잠잠하지만 몇 년 전까지 바이오 종목이 되게 핫했죠. 근데 돌이켜보건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돈을 잘 번 기업이 있냐? 실제로 어때요?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되게 핫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을 잠깐 돌이켜보면 매출이 100억이에요. 100억. 순이익 영업이 아닌 매출이 100억. 근데 시가총액이 뭐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3조 상상이 되세요? 매출이 100억이에요. 매출은 매출액에서 이게 영업이 되려면 판관비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빼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 순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매출이 100억인데 이 회사 통째로 산 가격이 시가총액 2조 3조였어요. 왜 샀죠? 사람들이 앞으로 잘 벌 거라는 전제하는 거죠. 앞으로 잘 벌 거다. 상상은 난리를 핀 거죠. 그런데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매출이 증가하려면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설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또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즉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안 한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매출액 시가총액 2조 3조인데 사지 않습니다. 결코. 저도 예전에 가게를 잠깐 자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18번 주식 투자에서 운이란. 기본적으로 운이란 게 뭐죠? 통제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대상을 운이 작용한다고 하죠, 보통. 근데 주식투자에서 운이 작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운이라는 것을 자기가 운이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운이 작용하는 건 좋은 건데 운이 작용할 자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카카오를 매수한 분이 계세요. 근데 카카오를 매수한 시점이
이 2020년도 여기에 매수했어요. 여기. 그래서 운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올라온 기간 동안 좋았어요. 근데 다시 폭락하죠. 왜 그랬을까요? 카카오는 좋은 기업 맞습니다. 기업가치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근데 이때는 잘 버는 기업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작년, 올해 잘 벌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과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면서 운을 바라면 안 되고요. 여기 산 사람이라든지 최근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지금도 저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가 매매를 한 다음에 운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운을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인생사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운을 바라기 위한 자리가 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둘 건가. 자기가 사는 이런 가격이 자기가 두는 자리예요. 그래서 운이 저기한 건 맞지만 운을 바랄 상황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 개념 투자가 중요하다. 제가 소유 개념 투자 이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왜냐면 소유 개념이 왜 중요하냐. 소유하려면 한꺼번에 한 번에 무턱대고 살 것 같지 않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매매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 신중한 매매는 결국 큰 돈을 운영할 때 그때 제대로 발휘해요. 그래서 신중한 매매를 위해서 소유 개념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버핏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연결되는데 통째로 투자한다는 의미. 통째로 투자한다는 의미가 뭐죠? 개별 종목을 살 때 한 주 한 주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 통째의 일부분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매매 방법은 일테면 현대백화점 순이익이 예를 든 겁니다. 3천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시가총액이 3조예요. 3조입니다. 그러면 3천억 버는 게 몇 년을 벌면 3조가 되죠? 10년을 이렇게 본다면 이 회사 시총만큼 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펀데 나중에 설명할 펀입니다. 되게 쉽잖아요. 3천을 보면 10년을 보면 3조구나. 이게 통째로 투자하는 거예요. 통으로 보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만큼 전체 사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를 사더라도 통째로 산다고 생각할 때 신중하고 통째로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이 회사 전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순이익을 보고 거의 감안해서 시총을 사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주당 주가를 감안 안 해요. 안 봐요, 애초에. 뭘 보냐? 이 회사 통째 상황이 시총을 봐요. 그래서 통째로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회사 살려면 3조 드는데 순이익이 3천원 난다. 그러면 10년만 계속 보면 3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하셔야지 되게 쉽게 다가오기도 하거니와 신중한 투자도 하고 소유 개념 투자도 가능해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통째로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고 할 때 항상 신중한 매매도 되고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사게 될까요? 매출이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근데 3조예요. 시총이. 3조 주고 매출 100억, 200억짜리 살까요? 안 사겠죠. 왜 샀냐? 이걸 감안 안 한 거예요. 통째로 투자한 게 아니라 일부 사니까 한 주당 얼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투자한다는 생각한다면 이 3조짜리 사는데 매출이 100억, 200억짜리 사지 않겠죠. 그래서 효율 개념도 중요한 이유가 신중한 매율이 중요한 거고 통째로 투자하는 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실수도 안 하고 가치 투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리 원칙을 써먹으려면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잃지 않은 투자하려면 통째로 산다는 투자를 항상 하시고 수요 개념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투자 대가 투자 방법 뭐라 했죠? 제가 생각나세요? 뭐라 했죠? 보여지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좋은 종목 있죠. 좋은 종목.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무제표. 물론 저희들은 재무제표는 보지 않습니다. 경제회자도 보지만 우선 재무제표 보셔야 돼요.
전제 조건 있죠. 전제 조건. 뭐죠? 믿어야죠. 이런 점에서 중국 기업은 믿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희 나라 회계기관이 이 중국 기업을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 보여지는 기업같이 재무제표를 보고 좋은 정보 있을까요? 잘 보는 기업이 아예 나와요. 재무제표 보면 잘 보는 기업이다. 나는 못 보는 기업이다. 이렇게 구분해 둬요. 그래서 법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리스트를 뽑고 그 다음에 거의 적절 시총이 아닌 적절 시총 사는 건 아니에요. 가치투자는 적절 시총보다 낮은 가격 저가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가들은 한결같이 제가 나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난무차게 읽었는데요. 똑같아요. 보여진 기업 가치를 이 회사 통째로 사는데 얼마 들까 계산한 다음에 그 적절 시총보다 쌀 때 매매합니다. 똑같습니다. 버핏도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보여진 기업 가치를 가진 종목을 고른 다음에 리스트를 뽑아요. 그 다음에 적절 시총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겠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애초에 주식 투자할 때 워런 버핏이 어려움이 없대요. 쉽대요. 그래서 제가 주식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쉽고요. 또 다음 화면 볼게요. 나왔네요. 결국 필독서. 제가 첫 시간에 했죠. 필독서 읽어야 된다고. 읽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몇백 권을 읽었거든요. 물론 전 직업이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직업 아니면 아니죠. 아닌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읽어도 된다? 아니에요.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모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적어놨습니다. 세스칼만 안전마진.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설명하고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좀 읽어드릴 거예요. 아예. 읽어드릴 거예요. 잘 안 읽으실 거니까 같으니까. 그 다음 하워드 막스 투자자는 생각.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 제가 독서에서 읽으면서 감동을 감탄을 했어요. 저 솔직히. 이 하워드 막스가 누구냐? 워런 버핏이 이분이 이민을 쓰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동영상도 많습니다. 동영상도 많고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 많아요. 그 다음 피터 린치, 올거 연우. 이거 기본서예요. 기본서 아시죠? 주식할 때 보는 기본서 같은 책이니까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엄청난 책이거든요. 피터 린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다. 이건 워런 버핏이 되게 이제 자기 자신의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쌓아준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읽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읽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마진, 미스터 마켓, 그 다음 평균 회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읽으세요. 마지막에 읽으세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유로브 워런 버핏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읽으셔야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물론 이 책 보시고 정말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책도 읽으셔야죠. 이 책도 있고 이 책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캔피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슈퍼스톡스. 이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캔피셔 주식사 연구소거든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책을 쓴다. 그럼 이분처럼 쓰겠는 거예요. 저하고 마인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감동했거든요, 솔직히. 그만큼 같이 투자해야 돼요. 당연히 이분도 현직 회장, 실질적인 오너예요. 당연히 억만장자고요. 제가 돈 안 번 사람은 언급 안 합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책을 추천 안 합니다. 읽을 책이 없는 건 아닌데 추천책이니까 의미 있는 책이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랄프 먼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내용은 소형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소형주.
저도 소형주 되게 좋아해요. 소형주는 보통 시가총액 1,000억 이하예요. 대박 종목 엄청 많습니다. 근데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책은 당연히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세금이 많이 없는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사업가미 아스토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업가미 투자법. 이 책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데 물론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너무 힘들다. 책 읽기 힘들다. 그럼 이 책 먼저 샀어요. 이 책 먼저. 왜요? 얇으니까.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왼전인 워런 버핏의 주주사안. 워런 버핏은 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워런 버핏 책을 안 썼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주주사안이라고 주주총회 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강연 내용. 그걸 엮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물론 이 책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으세요. 나중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죠? 이 책은 제가 좀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은 읽고 괜찮으시면 당연히 거의 필독서예요. 필독서. 이 정도는 읽자. 이 정도도 읽기 싫다. 그러면 주식사를 하면 곤란하겠죠. 왜? 이 주식세계는 누가 매매할까요? 누가? 증권사 직원이? 일개 직원이? 아니요. 결코 이 문제 안 합니다. 누가 할까요? 최소 팀장급 이상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슷한 대등한 위치에 있으려면 이 책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물론 이 책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 정도는 읽고 주식사 하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기는 곤란하죠. 제가 책을 제가 예전에는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몇 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주말마다. 그런데 책을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책 읽는 요령이 있어요. 봐요. 내 와닿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넘기세요. 챕터를 넘겨버려요. 무슨 말 하냐면은 전체 이 책을 5%만 읽어도 돼요. 무슨 말 하냐면 처음에는 안 읽혀져요. 이게 가치 투자 책이 어렵냐?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읽혀져요. 그러면 5%만 읽자. 아니면 5%만 이해해도 돼요. 왜? 클릭하잖아요. 그 매매할 때 클릭하잖아요. 클릭할 때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쓸모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이해되지 않아. 와닿지 않아. 그러면 넘기세요. 그래서 읽히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만 읽어서 충분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주식판 좀 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 봤던 부분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책을 볼 때 무조건 다 읽지 마시고 읽혀지는 부분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보셨지만 필독서입니다. 필독서가 뭐죠? 꼭 읽을 책. 그렇지만 당장 이걸 다 사시지 마시고 서점 가세요. 서점 가셔가지고 이 리스트를 뽑은 다음 리스트를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조금씩. 그래서 읽으면 가치가 있다. 감동이 온다. 그러면 사세요. 그래서 한 곳씩 사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은 몇 번 읽었을까요? 최소한 3번, 5번 읽힐 책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이 책은 평생 소장할 책이거든요. 평생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들은 다 읽어요. 주식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주린이를 위한 강의잖아요. 나중에 다 보실 책들이에요. 이걸 안 보고 주식사 한다.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린이라면, 이 책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얇으니까. 이 정도로 이 강의를 끝내고요. 3강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